2017년 대한민국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동안 걱정하지 마시고 과연 신고리 오리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수원 직원, 시민단 새 정부의 안전한 대한민국 탈원전 선언과 함께 신고리 오리고기 건설 중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만 지어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해관계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 여론은 들썩였고 달리 명쾌한 해법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정부는 귀를 열었고 국민은 입을 열었고 결국 소통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라는 유례없는 절차를 통해 그 길을 찾은 것이다. 우리들의 얘기를 물어봤고 직접 다 대답을 해줬고 공론화가 수기 민주주의로 가는 단초를 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투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민주적이지 않았나. 201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논란의 정점. 신고리 오리고기의 미래를 묻는 공론화위원회 90일. 하루하루 소중했던 역사적인 그날의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신고리 오리고기는 2016년 6월 건설 허가를 취득해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된 터였다. 2017년 5월 말 기준 종합 공정률은 28.8%. 공사 자체만으로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보였다. 결국 그 점을 놓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오리고기 건설 여부에 대한 새로운 방향점을 시사하게 된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오리고기는 안정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7년 6월 27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오리고기 문제에 대한 공론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가 직접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게 된다. 신고리 원전 오리고기의 운명을 건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진행을 위해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오리고기 공사는 잠정 중단된다. 또한 공론조사 방식의 설계 등 일체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이며 공론화 추진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 법적 근거 마련, 지원 조직 구성 등의 후속 조치는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의 근간은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지원단으로 구성된다. 공론화지원단의 행정지원을 받는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화의 전 과정을 설계 관리하는 총괄 체계로 추진되었는데 공론화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다. 먼저 전문성을 위해 공론화 전문 수행기관을 선정하였고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였고 공정성을 위해 소통협의회와 검증위원회도 두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분야별로 각각 2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공론화위원장으로 전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인문사회 분야의 유방란 부원장, 김정인 교수,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교수, 이성재 교수, 조사통계 분야에는 김영원 교수, 이윤석 교수, 갈등관리 분야에는 이희진 사무총장과 김원동 교수가 위촉되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은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맨 첫 번째는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계속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모으는 일이었고요. 또 2번째는 이 아주 극단적인 이 국론 분열에 가까운 의제에 대해서 뭔가 갈등을 이제 조정하고 해소하는 일, 이 2가지라고 봤는데요. 위원회가 처음 출발할 당시에는 첫 번째 일이 목표였습니다.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의 업무 지원은 물론 공론화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론화 결과 백서 발간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전문성 보강 차원에서 자문위원을 두었는데 공론화 과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자문 역할을 세세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분과 11명, 조사분과 2명, 수의분과 12명, 소통분과 4명 등 분과별로 총 2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시민참여단 선정, 학습토론 등 수의 과정 진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수행기관도 선정된다. 그로 인해 8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입찰 공고 등을 거쳐 8월 25일 한국 리서치 컨소시엄과 시민참여형 교사 집행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검증위원회와 소통협의회를 두었다. 이런 기조를 토대로 2017년 9월 8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 검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제3자의 시각에서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부터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조사 설계, 수기 과정과 대국민 소통 노력에 이르기까지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객관성과 과학성이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론조사가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실제로 이 공론조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홍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더불어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찬반 양측과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 소통협의회가 구성 운영된다. 주요 기능은 공론화 과정의 주요 이슈에 대해 양측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조정하는 것이었다.
전문성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 조직이 갖추어졌고 또 전문 수행 기관의 위탁을 통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노하우들이 충분히 공론에 반영됐고 뿐만 아니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직접 이해 당사자, 간접 이해 당사자 포함된 소통 협의회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그분들과 협의와 상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금정위원회라는 제3의 객관성 금정기구가 구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이분들을 통한 공정성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실행체계, 전문성 체계, 공정성 체계의 삼위일체가 대단히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들이 이번에 공론화의 성공 요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고리 569기 공론화 의제의 가장 큰 특징은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제의 특징을 고려해 새로운 공론화 조사 형태가 제시된다. 신고리 569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조사는 기존의 공론화 기법을 참고로 하되 한국형 공론화 기법인 시민 참여형 조사를 개발 시도했다. 대표성은 보다 더 엄정했고 수기성은 다양하고 충분했고 대국민 소통은 보다 더 확장된 3대 기조의 노력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공론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일반적인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와 동일한 여건에서 여론을 파악하고 공론조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목적의 1차 조사와 토론회 전후에 각각 한 번씩 2차례 등 총 3회 조사를 시행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신고리 569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조사는 의제가 대단히 위중하고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기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오리엔테이션에서 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함으로써 모두 4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역대 공론조사에서 종합토론회 이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조사 부문을 설계해야 하는 위원회 조사 분과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1차 조사 목표 표본 크기와 시민 참여단 규모를 확정하는 문제였다. 조사 설계의 첫 번째 원칙은 역대 어느 공론조사보다 엄정한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시민 참여단 선정 단계에서 확률 추출을 고려하여 최소 5배수 이상 후보군 확보를 목표로 했고 1차 조사 참여자 중 참여 동의율이 10%에서 20% 수준이 될 것을 가정해 1차 조사 목표 표본 크기를 2만 명으로 설정하였다. 그 후 500명의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3차례 더 조사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는 2박 3일 종합토론회에 참여할 시민 참여단이 350명이 될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것은 국내 유사 공론조사였던 사용 후 해결료 공론조사의 최종 참여율 70%와 해외에서 수행된 공론조사의 평균 참여율 75%를 감안한 설정이었다. 공론조사용 공론화 기법은 수기 전과 후에 동일한 여론조사를 시행해 여론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다. 이것은 수기에 따른 여론, 공론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 결국 조사와 수기 프로그램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따라서 한국형 공론조사인 시민참여형 조사 역시 조사와 수기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신고리 569기 시민참여형 조사는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각종 수기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수기의 다양성이나 충분성 측면에서 지금껏 시행된 국내외 어떤 공론조사보다 수기성이 강화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학습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단도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기획해서 설계하는 그런 전체 과정을 수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수기 프로그램의 기본 과정과 보강 과정을 준비하여 시민 참여단에게 제공하였다. 기본 수기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과 종합 토론회를 기준으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
시민참여단 확정부터 오리엔테이션까지는 개인적인 관심에 머물던 수기가 오리엔테이션을 기점으로 본격 수기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그 후 자료집 이러닝 학습 과정을 통해 심화 단계까지 발전한다. 그리고 수기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박 3일 종합 토론회는 분임 토의와 질의 응답 등의 시간을 통해 본 의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보강 과정은 지역 순회 토론회, TV 토론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미래세대 토론회 등 모든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되 이를 시민참여단과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때 무엇보다 수기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절차의 공정성과 정보의 객관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등 이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포함의 증손시 포함의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17년 8월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경청하고자 하였다. 홈페이지는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운영되었고 그게 위원회 소개, 왜 공론화인가, 공론화 참여방 등으로 구성되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 공론화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방송 채널을 통해서 매일 1회씩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네이버나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 같은 SNS를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시민 참여자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또 오가는 길에서 각 도시에 이제 중심지에 있는 그 전광판 같은 거 통해서 이런 방식들이 다 일종의 대국민 소통의 방안으로 추진되었던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그리고 공론화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제작하려 하였고 그와 더불어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주 정기회의 직후 회의 결과를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하고 공론화 진행 과정을 공개하는 동시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민참여단의 오리엔테이션과 종합토론회의 경우 수기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언론에 공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도 수기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특히 원하지 않는 시민참여단과 조사 결과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취재 지원 가이드를 별도로 만들어 기자단에게 배포한다. 공론화 과정을 설계 운영함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은 공정성과 수용성 담보를 위해 필수 절차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직접 이해관계자와의 공식적인 소통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 소통협의회는 공론화 이슈에 대해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공론 방식 설계의 발판을 마련하는 소통 채널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협의회 진행 과정에 다수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때도 있었지만 힘든 고비마다 양측의 대승적 협조를 구함으로써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공론화 의제와 밀접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위원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 중 하나였다. 자, 우리 요구사항을 버스가 하지만 간담회 진행 과정이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당초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 방문과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던 울산 지역 건설 재개 측 이해관계자는 방문 일주일 전 요구사항 5가지 수용을 전제로 간담회 참석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위원회는 즉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나 간담회는 거부되었다. 우리 주민들이 살고 먹고 했던 장소입니다. 결국 이날 건설 현장 방문은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사정을 듣는 것으로 대신해야 했다. 건설 중단 측 지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울산 지역과 부산 지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론화 추진 과정상 의문점에 대한 문의 응답과 토론회 개최 횟수 증가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듣는 시간이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전화조사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이제 그 수기 과정이라는 그 학습과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 닻이 올랐다. 그 첫 단초는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던 16일간의 1차 전화 조사. 첫 번째 단계에서는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전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한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여론조사하고는 어떤 뭐 정교함이라든지 엄밀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1차 조사의 목적은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에 대한 전 국민의 의견을 지역, 성별, 연령대별로 구분해 파악하는 것이었다. 또한 시민참여단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활용한 듀얼 프레임을 적용하였다. 지역과 연령대, 성별 등을 기준으로 160개 층을 구성한 후 2만 명을 비례 배분해서 표본을 확률 추출한 결과이다. 1차 조사 2만 6명 중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대상으로 시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한다. 1차 조사 응답자 중 참여 의향자는 5,981명, 무려 응답자의 29.9%나 되었다. 2차 설문조사 문항부터 오리엔테이션 추진 계획까지 시민참여단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막바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당초 계획된 시민참여단 총 인원은 500명. 시민참여형 조사 전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립자의 고른 편성이 관건이었다. 시민참여단은 전체 국민하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그대로 대표할 수 있는 성연령 분포, 그다음에 물론 수기 이전의 단계이지만 원전에 대한 어떤 찬반 의견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특히 이제 유보 의견을 가진 분들이 전체 한 거의 40% 정도 됐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함으로써 최종 결과가 도출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재개 36.8%, 중단 27.6%, 유보 35.6% 비율로 시민참여단이 선정되었다. (2017년 9월 16일) 신고리 오륙호기 원전의 건설이냐 중단이냐 민감한 정책 사안을 두고 시민참여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기존 국내외 공론조사 사례를 통틀어 참가자 대상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 하고 진행되는 행사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뜻을 가지고 오신 만큼 이렇게 잘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 가장 큰 이유는 공론화에 익숙치 않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시민 참여단에게 공론화의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데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향후 수기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는 시간이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기 과정 진행을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에는 시민참여단과 이해 당사자 참관인단, 검증위원회 위원, 공론화위원회 및 지원단, 행사 진행 요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1차 선출된 남녀 500명 중 총 478명으로 불참자는 불과 22명에 지나지 않았다. 보통 70%대의 참여율을 보이는 기존의 공론조사와는 달리
객석을 가득 메운 시민 참여단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공론화는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평가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대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우리 국민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500인의 현자이십니다. 현자에게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진리의 길을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그때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4시간에 걸쳐 이어졌는데 위원회 소개는 물론 2차 조사와 강연, 소감 발표 등으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시민 참여단의 책임감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20대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별 남녀 각 2명씩 총 10명을 대표로 정해 위촉장이 수여된다. 별 생각 없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어깨에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 역사의 그 현장에 있다는 게 시간이 되네요. 상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이런 자리가 얼떨떨한데 이번 자리를 통해서 성인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갈 20대 청년으로서 한 번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신고리 오르코기가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부분에선 건설 재개 중단 측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시민 참여단과 이해 당사자 측이 공식적이자 처음으로 대면하는 순간, 먼저 건설 재개 측 전문가로는 정범진 교수가 나와 주장을 펼쳤다.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하도록 허용받은 나라는 31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고 그동안 40년 동안 무사고로 값싼 전력을 공급해서 산업 발전을 시키고 수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신고리 오리코기 지금 이미 30%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건설을 중단하면 2조 8천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 건설 반대 측에는 홍종호 교수가 발표자로 나왔는데 이렇게 양측이 각각 30분씩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10개 기업의 전력 소비량이 대한민국 총 가구수 2,150만, 현재 5,100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요새는 한 가구당 총 3명이 제한되기 때문에 2,150만 총 가구에 사용하는 전체 양과 거의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안전이라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시작부터 시민 참여단이 수기 프로그램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또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결과적으로는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그리고 자료집 작성, 이러닝 강연,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의 과정에서도 시민 참여단이 불편해하거나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피드백 체계를 갖추었다. 시민 참여단들이 어떻게 하면 쉽고 이해하기 납득이 가게 쉬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집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가장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점을 두었던 거는 그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의견들을 조금 더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은 토론 과정이랄지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론화 자료집은 시민 참여단이 수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핵심 정보를 담았다. 무엇보다 수기 과정에서 시민 참여단 학습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이러닝 시스템이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 모두가 만족할 만큼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 큰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세상이어야 합니다. 원자력 안전신화는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체르노빌은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러닝 동영상 강의에 대한 시민 참여단의 질문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Q&A 방도 운영해 실시간 소통 기회를 넓혔다.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가기 전까지는 해도 그 원전은 안 좋은 거니까 중지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에 가가지고 그 발표를 듣고 책자를 받아보고 3주간 그 공부도 하고 직접 가서 토론 다시 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게 중지함에 따라서 대기 오염이 상당히 심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리엔테이션 때 그 찬반 양측의 강연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녀와서 또 동영상 강의를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0번의 동영상 강의, 15분짜리 10번의 동영상 강의를 저희가 직접 듣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강의에서 의문나는 사항들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시민 참여단의 수기 과정과는 별도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서울시내 20개 고등학교 106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미래 세대 토론회였다. 지금의 시대는 너 기후변화 할래? 아니면 원자력 발전할래?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왜냐면 제3의 길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개선. 아까 그 폐기물 처리해서 땅에 묻는다고 하셨는데 꼭 땅에 묻을 필요가 있나요? 제 생각은 그 우주로 보내거나 그런 걸 여쭈고 싶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깊은 땅속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재개 측과 중단 측 발표에 학생들의 예리한 질의 응답이 쏟아졌고 70여 분간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고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고리 원전의 약 10배 정도 되는 만큼 매우 많아서 그 양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있고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추가 건설은 반대하나? 하지만 한순간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처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우선시하고 어떤 걸 고려하느냐가 서로 공유되었을 때 저희에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깊이 알고 또 저희 또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깊게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 토론회 동영상 자료는 시민 참여단에게 수기용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다. 이 밖에도 사회적으로 공론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실시한다. 천연님 저도 하라고 합니다. 242조 원 가까이 드는 건설비 누가 됩니까? 원전 전문가들만이 이걸 이야기할 수 있고 원전 전문가 아닌 자들은 입 닫아라 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독재. 중단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점들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7번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 공론화위원회 주간 5회, 개별 방송사 주간 4회 등 총 9번의 TV 토론회를 열었고 실패해버리면 전자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자파가 끝까지 날아가지는 제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고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지요.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문제는 이런 토론회 영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참여단의 수기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만큼 공론화 수기 프로그램은 전 국민과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양하고 풍요로웠다.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싸고 가열되는 공방과 이에 따른 국민의 높은 관심도 때문일까. 공론화 기간 내내 위원회 활동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1차 조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달라든지 아니면 공론화 과정에 대한 최종적으로 나와야 될 내용조차도 즉시 공개하라는지. 근데 만약 그러한 내용들이 그분들의 요청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공론화가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진영 논리에 의한 주장의 성격이 강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쳤다면 최종적으로 합의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죠. 그리고 그 당사자들에게는 설득을 했고 2017년 8월 28일 위원회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소재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현장 방문 당일 서생면 지역 주민 70여 명이 한수원 세울원자력본부 정문에서 위원회의 현장 진입 저지 시위를 벌였다. 그러는 걸 이해서 지금 다 까발리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먼저 연결위원 측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5가 정도라도 해체해라.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오늘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수용되면은 위원장을 만나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되면은. 하지만 위원장과 대변인이 직접 버스에서 내려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득 끝에 예정된 일정에서 30분이 지연되긴 하였지만 현장 방문이 극적으로 성사되기도 했다. 반면 9월 15일 중단 측 대표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자료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의 회신 공문이 자신들의 주요 요구에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지킬 것과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서 9월 24일에는 건설 재개 측 대표단이 서울 KTX 역사 회의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 기자회견을 갖게 된다. 대표단은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 측의 요청사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건설 중단 측의 공기업이나 출연기관 전문가들의 공론화 참여 제한 요구에 대해 건설 재개 측은 이들을 제외한다면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전문적인 정보, 의견 제공이 어렵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같이 양측 의견은 강경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위원회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적법성과 편향성 등의 문제 제기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전 국민이 주목하는 예민한 의제기에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럴 때마다 위원회는 매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운영에 박차를 가했고 또한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시민 참여단의 의견을 정부에 권고하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책 방향은 다 정해놓고 들러리로 한다든지 또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시비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공론화 의제에 대한 판단을 저희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의 상반된 의견을 대표하는 분들하고 소통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라든지 그밖에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이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 절차도 진행을 했고요. 자료집 제작과 토론회 전문가 관련해서는 양측 의견이 너무 달라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 9월 14일 건설 중단 측은 자료집 목차와 내용과 관련해 협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기준과 원칙이 편파적이라며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론화 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건설 재개 측은 오히려 위원회가 자료집 제작 기준과 원칙을 번복하고
건설 중단 측이 유리하도록 바꾸었다며 역시 공론화에 불참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결국 9월 21일에 열린 5차 소통협의회에서 재료집과 이러닝 동영상 제작 관련해서 양측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위기는 일단락되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내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계속하는 것과 중단하는 것 중에 어느 결정이 나을지에 대해서 고심을 거듭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100% 옳거나 선하고 다른 것이 100% 틀리거나 악이면 선택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데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선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이러닝 시스템 등을 통해 원전에 대한 학습과 질문이 오가는 과정을 경험하며 한 달 만에 시민참여단이 한 곳에 모였다. 종합토론회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핵심이자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수기 프로그램. 종합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471명,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던 478명 중 7명을 제외한 인원수로 참여율은 98.5%. 이 또한 사상 유례없는 규모였다. 종합토론회를 참관한 손해 야스노리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참가자 10% 이상이 참석 당일 취소한다며 한국 시민참여단의 열기를 높이 평가했다. 시민참여단은 한 달 이상 신고리 5, 6호기 관련 찬반 논리를 심도 깊게 공부했고 2박 3일 합숙 토론에서도 연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동의하지만 그 나라에서 폐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인다? 그거는 지나리는데 신재생이 같이 가야 되면 지금이 진짜 적기가 아닐까. 첫 섹션부터 우리가 시작을 자기 주장보다 자기 의견보다는 서로 학습하고 정보를 많이 듣자. 특히 중단 재개 쪽의 발표자분들의 정보를 좀 많이 수집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했던 건데 정말 시민 참여자들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쇄가 돼요. 종합 토론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 이유, 안전성과 환경성, 그리고 경제성,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 발언과 실질적인 토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밟았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은 누구나 다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앞으로 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있으면 저는 중단해도 된다고 보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실제 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좋죠. 변화가 없으면 참 좋은데 결국은 핵 폐기물이란 부산물 또 아직 우리나라는 없었지만은 우리나라는 독일 예를 들었었는데 아까 그 중단 측에서 저는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좀 사례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수기 과정을 통해서 많이 강의도 다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하여튼 7, 80%는 정해져 있는데 다시 그래도 또 한 번 또 2박 3일 동안 이쪽도 저쪽도 많이 들어보고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진지하게 보도로 임하시고 제가 명확히 갖고 있는 그 소신과 이런 것을 혹시 다른 점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소위 제 생각과 다른 부분도 충분히 그 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도 뭐 별반 뭐 세대 차이 같은 거를 못 느끼고 그 발표를 보고 참 애들이 현명한 애들이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주 참여단의 그 20, 30대 애들이 아주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또 각 섹션은 세분화해서 3개의 과정으로 구분됐는데 첫 번째는 신고리 5, 6호기 중단, 재개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양측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면 그 내용을 듣고 시민 참여단들은 모더레이터와 함께 10명씩 한 조를 이루어 분임 토의에 들어갔다. 네, 이분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 건설을 하면서 계약한 그 당사자 간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거고 소송전이 뭐 지리하게 왔다 갈 것이고 이거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위험으로 따진다면 이미 위험이 지금 이때까지 쌓인 위험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중단을 해야 할 만큼 이걸 문제를 삼아야 되는가. 나머지 만약에 짓는다고 했을 때 나머지 70%의 공정에 대해서 얼마큼 더 국민들한테 지금보다 상세하고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운영에 있어서도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지금처럼 뭐 군사시설이다 뭐다 해가지고 쉬쉬하고 감추고 이러면 계속해서 안전사고 같은 거 감춰지고 언젠가는 인적 재난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지 그 여부 자체가 일단 궁금한 사안이었는데 이 건설을 중단하고 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뭐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서로의 의견에 충실한 토론. 이유는 잘 짜여진 규칙에 있었다. 그 원칙이 있었거든요. 토의를 진행하는 원칙. 그리고 항상 그 토의를 진행하기 전에 그 원칙에 대해서 다 같이 한 번씩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연세가 드셨건 아니면 젊은 층이건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스스럼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도록 섬세하게 설계했던 부분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종합토론회는 시민 참여단의 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언론을 타고 생중계됐다. 공론화 수기 과정에 대미를 장식하는 만큼 가감 없이 국민 모두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보자는 의도였다. 매일같이 토론을 통해 모아진 의견과 질문을 토대로 전문가와의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갈수록 노련하고 치밀해지는 시민 참여단의 질문 세례. 앞으로 신고리 5, 6호기가 재개가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원전은 언젠가 종료해야 되는 발전 방식이라고 보시는지, 가스가 나오는 나라는 가스 발전이 싸고 석탄이 나오는 나라는 석탄 발전이 쌉니다. 그래서 끊어서 보여주면은 굉장히 곤란하다. 중단 측은 그 7조 6천억에서 소송 비용을 제한 금액을 신재생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투자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있다면 그 투자 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전 투자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 투자하자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아마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아주 구체화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사실은 태양광 풍력 설치는 민간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세션은요, 재개 측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또 허위 사실이고요. AP천이 이중경락 건물이 아니다. 분명히 더블 컨테인먼트라고 나옵니다. 안에는 강철 컨테인먼트. 점점 답답해지는데요. 제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 인증을 하는 그 사업의 책임자입니다. 근데 제 앞에서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정말 답답한데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5, 6단계가 가면 그 밖에도 분임 토의를 통한 질문은 비조널 외부에 질문 주차장을 설치해 시민 참여단 누구라도 질문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30여 개 이상의 질문이 올라오는 등 활발한 논의가 오고 갔다. 양측 의견을 듣고 토론하기에도 바쁜 일정. 2박 3일의 종합토론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속속 등장했다. 너무 과학적인 이런 주제를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논의가 미진해요. 그러니까 뭐 3개월이 짧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한 이유가 그건데 질문에 대해서 1분씩만 발언하세요. 막 그런 식으로 저희 시간 제한을 두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 다른 분들도 그렇고 다 호재를 못 하고 온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패널들과 이제 질문 주고받는 시간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기간을 좀 많이 잡았으면 어땠을까. 뭐 2박 3일 이상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2박 3일 이 또한 일찍이 없었던 긴 수기 기간이었지만 워낙에 민감한 의제인 만큼 3일도 부족하다 느꼈던 시간. 돌이켜보면 그만큼 시민참여단이 열과 성을 다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렇게 경제성이 있고 안전하다면 왜 더 확대하지 않고 또 일부 지역에다가 집중해서 짓는지. 어머님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우선 많이 나온 거는 이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자력발전 좀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수도권에 왜 수도권은 그럼 원자력발전 안 짓냐라는 거. 종합토론회에서는 개폐회식을 비롯해 2번의 조사와 4번의 토론이 있었고 오리엔테이션과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보다 토의를 중심에 두었다. 네, 제가 제출을 그러니까 원자력발전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게 전문입니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전문가 발표 청취, 분임 토의, 질의 응답 등을 통해 휴식 및 이동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총 675분, 약 11시간에 달하는 집중적인 수기 과정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의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종료된 후 시민참여단에게 인증서를 수여하였는데 한 달간의 수기 과정을 책임있게 활동해온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이자 더불어 시민참여단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뜻이었다. 한 달 동안 활동을 했었던 시민대표 참여단 471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신고리 569기 공론화 시민대표 참여단으로서 책임있게 2017년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활동하였기에 이 인증서를 드립니다. 나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좋은 결과가 좋은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단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뜻을 정부에 잘 전달하는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소한 분야를 자기가 알아가면서 더 공정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을까. 찬성과 반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매우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채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끝까지 노력해서 시민참여단이 2박 3일 동안 노력한 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국민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만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위원장님. 최종까지 그 판단을 유보하려는 노력들이 그대로 다 느껴졌었고 그러한 것들이 대단히
협력적이고 또 숙고하는 이런 토론의 자리로 이어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 그 영광되기도 하고 또 정말 그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기 과정이 끝나고 남은 것은 권고안 작성. 작성위원과 지원단은 로비 식당 출입을 금하고 회의 장소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하고 권고안 작성에 돌입했다. 밤샘 회의를 통해 수정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개별 작업은 4박 5일에 걸쳐 밤낮 없이 진행되었다. 위원회가 권고안을 작성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중단과 재개를 결정하는 문항의 결과가 오차범위 내로 나올 경우 결론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이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한 표라도 많은 지지를 얻은 입장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통계적 표본 오차를 벗어나야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것인지에 있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자체 워크숍과 법률분과 자문위원회의 법률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의 규모와 성 연령별 의견 분포에 따른 표본 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되 건설 재개와 중단 사이의 의견 차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최종 정책 권고를 하기로 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오차 범위 내라면 건설 재개 중단 의견 분포에 1에서 4차 조사 간 추이 분석, 배경 변수 및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선호도와의 관계, 오차 범위 내의 차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또 471명의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에서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6%포인트로 산출하기로 했다. 다행히 양쪽 의견의 편차는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표본 추출 오차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위원회의 또 다른 고민은 양자택일. 어느 한쪽 편만 든다면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가 또 다른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양측이 주장하는 소중한 가치들이 권고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설문을 고려하고 건설 재개 측과 중단 측이 주장하는 각각의 대안들을 수집 분석하여 최종 설문지에 반영하였다. 재개 또는 중단으로 결정될 경우 그 반대 측의 주장과 가치를 권고안에 담아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승자와 패자가 아닌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통합과 상생의 권고안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0일 드디어 그 결과가 공개되기에 이른다. 최종 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도전을 정부에 권고, 원자력 발전의 정책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 이거는 농민의 획달적으로 추구하는 위원회가 전달한 권고안에 정부는 바로 입장을 내놓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등 주요 권고 내용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해결료 해결 방안 조기 마련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완 조치 권고까지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며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으로 높이 평가했다.
진지하게 수기 과정에 참여해 주셨고 국가의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오류코기에 대한 공론 조사 결과 정부의 신고리 오류코기에 대한 건설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공론화 과정 내내 언론의 상당한 주목을 받은 만큼 공론화 결과 발표 순간 역시 대부분의 방송 매체에 생중계되었고 각 언론의 메인 뉴스를 장식했다. 백지화 운동을 벌여왔던 시민단체들도 비통한 분위기 속에 공론화 과정이 너무 짧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민 참여단의 판단은 존중한다며 공사 재개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시민 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동안 보여준 진중한 토론 모습과 판단을 존중한다. 수구의 민주주의의 가능성, 새로운 갈등 조정 모델, 새 역사, 집단 지성, 다수의 긍정적인 평가 속에 향후 예상되는 갈등 상황의 새로운 해법 모델로 떠올랐다. 권고안 발표 이후 조사연구학회,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등에서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더해졌다. 자리마다 공론화위원회의 위원과 자문위원, 검증위원, 공론화 수행업체 등이 적극 참여하면서 논의는 깊이를 더했다. 국내외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는 서울 외신 기자클럽 언론상으로까지 이어졌다. 대한민국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데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의 영광은 신고리 오류코기 문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풀어낸 공론화위원회에 돌아갔다. 수상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켰다는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12월 15일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는 한국협상학회의 2017 대한민국 협상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국내 원전 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에 대해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을 발휘해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 또 새로운 수구의 민주주의 가능성을 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 10월 20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수기 민주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신고리 오류코기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성숙하게 해결했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지고 또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의 성공과 함께 이것이 한국형 수기 민주주의의 새 모델로 떠오르면서 향후 사회적 갈등 과제들도 공론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렸다. 제주도 제2공항 설치 등 굵직한 지역단체 사안부터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 간 통합 문제 등 국가적인 이슈까지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공론화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인 것이죠. 공론화위원회가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갈등이 많을 경우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기구의 법제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 결과가 비록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까지 수구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한 우리는 한층 성장했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았다.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90일간의 여정.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이자 또 다른 내일의 희망으로 남게 될 것이다.